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테슬라발 훈풍도 있었지만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, GM 합작 공장 뭐 한다 이 소식이 들렸는데 바로 LFP 도입이었거든요. 자, 관련해서 오늘 종목들도 좀 많이 떴는데 자, 이 부분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? 아마 평가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. 여기가 바닥이냐? 아니면 여기가 이제 시작이냐? 근데 오늘 보시면은 LNF가 네. 16% 넘는 상승이 좀 나와줬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그거 하나만 봐서 지금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뭐 이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바닥에서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에서는 호재에 민감하고 과매수 구간에서는 악재에 민감하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근에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갔던 적이 과연 언제일까 더듬어 보면은 올해는 없었고 작년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일단 오늘은 이제 시초를 좀 찍었다, 그러니까 좀 씨앗을 뿌렸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는 좀 지지를 하고 캐즈 무료도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 시장 이제 3원계에서 이제 LFP 이제 완벽히 어느 정도는 가르마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. 고급 쪽은 이제 LFP로 이제 3원계 쪽으로 한 1-20% 이제 네. 보편 쪽 차량으로는 전기차가 한 7-80%는 LFP 이렇게로 좀 양분해서 이제 완전히 가는 걸로 봐서는 확실하게 이제 시장 개편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헤매지 않고 LFP로 이제 확실하게 좀 전환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확실히 찍히고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난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숫자 영업이익과 매출이 이제 찍히게 되면 진짜 다시 한 번 더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딱 씨앗을 뿌렸다 저점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지는 했다 정도까지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이 소식도 있었지만 테슬라 훈풍도 불었다라고 해서 연쇄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온 2차 전지 흐름인 것 같습니다. 우리 박한필 파트너가 바라봤을 때 아까 뭐 진입 찾는 시간에 대주전자재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관련해서 시세 연속성 뭐 얼마 전부터도 2차 전지가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이제 좀 돌아설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좀 그러지를 못했거든요. 네. 지금 상황은 좀 어떨까요? 일단 우리 현상준 대표 이야기대로 네. 이제 그 저점에서 민감도는 뛰어난 것 같아요. 이게 공매도 잔량의 최상위권에 이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 2차 전지주가 다 도배를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유동 주식수 대비 이 공매도 잔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호재성 멘트가 나오면 쇼커버링이 먼저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뭐 LNF라든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대표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증자가 일단 뭐 포스코 퓨처엠하고 SDI가 증자를 일단 마무리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 LFP 배터리가 이제 굉장히 공급 과잉인데 네. 중국이 지금 아마 전기차 회사들이 돈 버는 회사가 3개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BYD하고 리오토하고 뭐 이렇게. 그러니까 다들 출혈 경쟁이거든요. 미국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.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우리나라 LFP 배터리가 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미국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일으킬 건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미국의 이제 이 IRA 법안에 있던 흐름을 보면은 또 약간 좀 그 지원금은 좀 축소되는 분위기거든요.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확고한 믿음을 갖고 들어가기 좀 그렇고 일단은 이 테슬라의 어떤 이 역동적인 힘을 믿고 LNF도 그렇고요. 이게 다 이제 테슬라거든요. 그래서 네. 테슬라가 어느 정도 경영에 열중한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스타쉽이 있어요. 이번에 테슬라의 스타쉽 출시에 따른 어떤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로보택시 출시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에 힘을 실어주면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올라가서 할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저는 솔직히 좀 자신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죠. 뭐 정말 이 투자하는 쪽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라면 2차 전지 예전의 영광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. 그렇습니다. 바람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상승 흐름을 보면서 야 이제 이 종목은 바닥을 잡았고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눈에 밟힌 진주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둘 셋 하면은 한 종목씩 이야기를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같은 종목이 나오면 대박일 것 같긴 한데요. 자 하나 둘 셋.
대진 포스코 첨단 소재. 퓨처. 아, 일단 두 분은 종목은 다른데 우리 현상준 파트너는 지금 조용하게 대진 첨단 첨단 소재. 일단 뭐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. 네. 예전에도 이야기를 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상장한 지가 오래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오래되진 않았어요. 네. 관련해서는 뭐 거래량을 또 보고하시는 걸까요? 어떤 걸까요? 네, 네, 좀 한번 나 봐야 되겠네. 이제. 네. 빨간색으로 쳐놓고. 네, 네. 대진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에서 이제 돌아 올라가는 이제 자리고 마찬가지예요.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거래량이 좀 최근에 어느 정도는 좀 돌아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봉과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는 자리다. 최근에 이제 10,000원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이제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한 11,000원, 12,000원까지도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.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당분간 뭐 바로 여기서 급등을 한 그런 뭐 흐름을 나오기보다는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좀 다지고 그리고 나서 아마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2차 전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퀀텀 점프를 하면서 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진짜 상장 이후에 거의 바닥에 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더라고요. 자, 앞으로 좋은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 박한필 파트너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네.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이천지 설명하면서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도 마무리가 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 유상증자 얘기만 치를 떨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. 생각이 듭니다, 저도 진짜. 머리 아파요. 네. 네. 자, 역시나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시세 분출하기 전까지도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야, 이거 얼마 정도까지 또 이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반전율로 이제- 보신 예, 건가요? 아니요. 반전율에 터치한 종목은 없어요. 아직. 그러니까 2차 전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2차 전지가 올라오더라도 네. 정배열로 121평선을 뚫고 정배열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이 맞다. 그게 좀 중기로 보기에는 아직 좀 빠르다는 뜻이고요. 네네. 그 일단 실적 자체가 이제 이 중국이 아무래도 공급 과잉이라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.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를.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배터리 협회 이제 그 이모님께서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봤는데 한국에서 막아줘야 됩니다. 그거를 중국에서 막 밀고 들어오는 배터리를. 물론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증자가 마무리됐다는 게 이제 뭐 돈은 일단 확보가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밸류 체인으로 양극재, 또 뭐 흑연 음극재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 빼고 어떻게 소재를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. 자,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뭐 근데 워낙 또 상한가 냄새, 후각이 뛰어나신 분이기 네. 때문에 저기 그 배터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후각이 상당히 좋다. 상을 맞는 네. 그렇죠. 지금 또 다시 기대가 좀 되는데 저는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박한필 파트너가 테슬라발 훈풍이 조금 불 수 있을 것 같다. 밸류체인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. 관련된 기업 혹시 안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한 진주 있으실까요?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긴 한데 LNF를 이제 좀 슬슬 보셔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. 네. 이제 물론 이제 아직 뭐 제품 생산에 대한 이제 뭐 투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보도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전에 테슬라 양극재 공급 계약 이슈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. 관련된 종목이 좀 튀어줄 때마다 그러니까 테슬라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튀어주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. 그래서 LNF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. 양극재에 대한 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LFP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음극재도 음극재인데 양극재를 어떻게 국내에서 조달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 중국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네. 어느 정도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앞으로 LF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양극재를 우리나라에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기업으로 채워 나갈 것이냐 했을 때 몇 개 없어요 사실. 그러다 보니까 LNF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그래도 가져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 이슈 같이 겸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